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시리즈입니다. 자, 실손 의료비 보험 연계제도, 이걸 중심으로 해갖고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단체 보험 있는데 나 개인 실손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가지실 수 있고요. 지금 내 실손이 많이 비싼 것 같은데 이거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60이 넘으셨는데 실손이 없거든요. 적당한 실손 의료비 상품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손 의료비 관련된 자주 받는 또 몇 가지 질문들 정리를 했습니다. 실손은 보장 설계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상품이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조건이라든지 보험료 수준의 차이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사실 저도 헷갈립니다. 일단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는지 우리 고객님들이 구독자님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했어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우선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라는 게 뭔지 하고 단체 실손 갖고 계신 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3가지 체크할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들이 전환, 연계가 된다라는데 그게 뭔 소린지 그 다음에 단체 실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손은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실손 의료비 보험이 있습니다. 요거는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 실손으로 구분이 돼요. 그 다음에 단체 실손 의료비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대기업 혹은 공무원 요런 분들처럼 큰 직장에 있는 혹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보험회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실손이 단체 실손 의료비입니다. 노인 실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위험률이 높아지잖아요. 병에 걸릴 확률이. 그러다 보니까 실손보험료도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고연령이 되게 되면은 납입 여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좀 높이고 대신에 보험료는 현저히 저렴하게 만든 실손이 있는데 그게 뭐다? 노인 실손 의료비다. 몇 년 전 자료지만 통계를 보게 되면 노인 실손 가입자가 3만 명, 단체 실손 가입자가 430만 명, 그 다음에 개인 실손 가입자는 3,4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실손은 뭐다? 국민보험이다. 자, 지금 이렇게 노란색 계열로 되어 있는 실손은 건강하신 분들만 가입할 수 있는 실손입니다. 근데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몇 년 전에 입원 수술을 하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이 있어요. 그게 뭐다? 유병자 실손이 되겠다. 그러면 이 실손 이제 연계 제도라는 건 뭐냐면 앞서 살펴봤던 유병자 보험은 빼고 일반 실손, 단체 실손, 노후 실손 요 3가지를 내 상황에 맞게 옮겨갈 수 있는 제도가 실손 연계 제도고 요거는 2018년 3월 달에 금융감독원에서 만들어서 이제 시행을 했는데 참 잘한 겁니다. 진짜 잘한 거예요. 자, 핵심은 3가지인데 뭐냐면 2017년 4월 이전 실손에 가입하신 분들은 현재의 건강 상태 여부에 관계없이 물론 몇 가지 질문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입했던 시기보다 현재 실손의 보장 범위가 넓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몇 가지에 대한 체크만 하고 현재 실손으로 전환을 시켜줘요. 착한 실손 전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단체 실손은 뭐냐면 아까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회사 또는 단체에 소속된 분들을 대상으로
가입시켜 주는 거라 그랬죠. 그럼 내가 그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 이 실손은 더 이상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손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보험인데, 그리고 내가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뭐 내가 낸 병원비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2개를 가입했든 1개를 가입했든 내가 받는 돈은 똑같거든요. 비례 보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회사를 100년 만년 다닐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퇴직을 할 건데 퇴직하는 시점에 내가 건강이 악화돼서 실손 가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붕 떠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보장에 공백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백을 막기 위해서 단체 실손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퇴직을 했을 때 본인이 원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면 심사 없이 일반 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게 만들어준 제도가 또 실손 연계 제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이게 갱신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와, 이거 지금 막 10몇만 원인데 이제 내년에 또 갱신되면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그런 분들이, 그런 고연령에 계신 분들이 자기 부담금은 조금 높이더라도 병원 갔을 때 내가 내는 돈은 조금 더 많이 내더라도 현재의 보험료 수준을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주겠다. 그게 노인인데 이거 갈아탈 수 있게 만든 제도가 실손 연계 제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가지고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퇴직 후에 단체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보장이 실손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내가 이거 비례보상인 줄 알면서도 단체 실손도 가입을 하고 개인 실손을 어떻게 해요? 개인 실손을 또 따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퇴직했을 때 그때 상황에서 내가 실손에 가입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중복 가입하신 분들이 120만 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 부담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단체 실손에 가입하신 분들은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개인 실손에 납입 중지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막 납입 중지 이슈가 되고 있는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그거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돈을 안 내는 거예요. 대신에 사고 나면 어디서만 보장받는 거예요? 단체 실손에서만 보장을 받는 겁니다. 요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단체 실손 가입했다가 일반 실손으로 전환을 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2가지 질문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 임팩트님, 저 단체 실손 회사에서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어렸을 때 가입해준 실손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해지할까요? 안 됩니다. 해지하시면. 예. 그 다음에 2번째는 단체 실손 가입했는데 일반 실손은 안 해도 되겠죠? 이거 해야 됩니다. 예. 왜 그래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이제 이거를 해지를 하시면 안 되냐면은 단체 보험의 일반 실손 전환 조건을 보잖아요.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회사에 취업을 하면서 단체 실손에 가입을 하게 됐어요. 예. 퇴직을 할 때 일반 실손으로 전환을 할 건데 전환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직전 5년 동안 1년도 빠지지 않고 계속 단체 실손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1년이라도 빠졌다 혹은 재직 기간이 5년이 안 됐다. 그러면 일반 실손 전환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왜 5년 동안 연속으로 가야 되느냐? 아까 단체 보험은 보통 무심사, 심사 없이 인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일반 실손으로 전환할 때도 원칙은 무심사가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 청약서상에 알리를 몇 년 동안 봐요. 직전 5년 동안에 의사로부터 뭐 이런 거 뭐 입원 뭐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5년 동안의 재직 기간을 두는 거예요. 연속 가입 여부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전 5년 동안에 실손 청구 이력이 보험금을 청구한 금액이 200만 원이 넘어가면 심사를 봐야 돼요. 심사를 봐야 된다고. 근데 심사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는 가입이 안 된다는 얘기랑 쌤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10대 중대 질병 직전 5년 동안에 내가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든지 암 진단을 받았다든지 뇌졸중 진단을 받았다든지 그런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심사를 거쳐서 전환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다? 가입이 안 된다. 이런 상황 오게 되면 유병재 실손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있잖아요. 일반 실손, 단체 실손 있으면 해지해도 되냐? 절대 안 됩니다. 해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중지를 해놔라. 개인 실손은 해지가 아니라 중지를 해놔라. 그러면 중지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입사할 때 난 단체 실손에 가입을 해놨고 엄마가 가입해준 일반 실손은 어떻게 해놨다? 해지가 아니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잠시만 안녕 이러는 거예요. 대신에 해지했을 때랑 중지했을 때랑의 똑같은 점은 뭐냐면 내가 내는 돈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해지는 완전 사요나라 한 거고 중지는 뭐예요? 잠시만 안녕인 거에다가 부르면 다시 나오게.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퇴직을 하는 시점에 재직기간 혹은 보험 가입기간 단체 실손 5년 이상 가입을 안 했어도 그 다음에 내가 보험금 청구한 이력이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갔어도 내가 그 상황에서 10대 질병 진단을 받은 환자라 하더라도 중지를 해놓은 거를 살릴 때는 무조건 뭐다? 무심사다. 무심사. 그러니까 그냥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냥 받아준다는 얘기. 여기서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내가 가입하고 있던 실손이 그 실손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은 돼야 된다. 예, 요것도 이제 그 놓쳐서는 안 되는 개념인 거고, 요때 이제 단체에서 일반 실손으로 전환을 할 때는 당연히 그때 표준화 실손, 그때 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손으로 변경이 된다. 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단체 실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실손은 뭐예요? 입원 의료비는 질병상해 각각 한 사고당 5천만 원, 그 다음에 통원 의료비는 외래 진료 시 25만 원, 처방 조제비 5만 원 이렇게 거의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단체 실손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장 금액이 일반적인 실손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아예 상해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나 단체 실손이 있구나 해갖고서 무턱대고 이거를 중지를 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약한 실손 보장을 갖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개인 실손을 중지하시기 전에 단체 실손의 보장 내용을 꼼꼼히 점검을 하시고 중복되는 것만 이렇게 중지를 해 놓으시면 된다. 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까는 이제 일반 실손이 있는 분이었고 취직을 했어요. 회사에서 단체 실손을 가입시켜 준대. 그게 뭔데? 나는 보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병원비 돌려받는 거를 회사에서 복지 포인트로 가입을 시켜준대. 그래? 그러면 실손 의료비 보험이라는 거는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네. 가입하셔야 된다. 왜 그래요? 내가 퇴직하는 시점에 내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단체 보험 가입하면서 일반 실손, 개인 실손이 없는 분들도 우선은 건강할 때 가입을 해요. 그래서 1년만 유지를 하세요. 이거 1년 유지하는 거 20대 중반이면 10,000원도 안 해요. 1년 거 내봐야 10만 원이면 되는데 이 10만 원을 내가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보험을 좋은 조건으로 평생을 갖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유지하시고 1년 동안은 중복해서 유지를 하시고 나서 1년 뒤에 중지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 오케이. 정리할게요. 실손의료비 보험 연계제도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고요. 단체 보험, 단체 실손이 있어도 기존에 갖고 있던 실손 해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뭘 해라? 중지를 해놓으셔라. 단체 보험 있어도 개인 실손이 없으면 일단은
개인 실손 가입하셔라. 그리고 1년은 유지를 하셔라. 그리고 나서 중지를 하셔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 실손을 중지를 할 때는 단체 실손의 보장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라. 단체 실손은 진짜 최소한만 가입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